오늘 순열 마무리하고 중복조합 들어갈 텐데, 거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숙제는 다 해왔지? 이따가 숙제 검사 좀 하고. 자, 볼게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같은 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보시면 돼요. 봐봐. A랑 B가 있어. 자, A랑 B. 요거를 배열한대. 그러면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A, B랑 BA. 요렇게지? 그지? 그럼 이거 몇 가지야? 두 가지네. 그죠? 근데 자, A랑 A야. 그러면 이건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A, A를 배열하래. 몇 가지야? 그냥 A, A. 끝이죠.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럼 잘 봐. 우리 원순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원래는 두 가지인 걸 한 가지로 줄이죠. 같은 게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그지? 즉 무슨 얘기냐? 원래는 서로 다르다면, 서로 이 두 가지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를 배열하는 거거든?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왜?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원래 서로 다른 두 개 배열하는 게 2팩이죠. 그 2팩을 뭘로 바꾼 거예요? 그냥 1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의 수를 줄어들게 할 때, 이렇게 줄어들게 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지? 됐어? 이거랑 이게 같은 것을 포함했어요. 그럼 봐봐. 개수를 하나 늘려볼게요. 만약에 이거야. 그럼 A랑 B랑 C를 배열하는 건 원래 몇 가지야? 요거죠. 근데 요 세 개를 전부 다 똑같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원래는 서로 다른 거니까 요걸 3팩을 했던 거를 세 개가 다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잖아. 그럼 세 개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이걸 뭐 해라? 제거해줘라 이 말인 거로.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또 이번엔 4개로 해볼게. 요거야. 그럼 얘는 원래 몇 가지야? 4팩이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얘는 C는 원래 그대로, D는 원래 그대로인데 요 B가 뭘로 바뀐 거야? A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사라지는지를 고민해 보면 되는데, 원래는 A와 B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서로 달랐던 거지. 근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A랑 B의 위치를 바꾸는 게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원래 다 다를 때가 4팩이었잖아. 다 다를 때가. 근데 그 중에서 두 개가 같아졌지. 그럼 그 말은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사라진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2팩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즉, 요 밑에 있던 건 원래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걸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걸 제거해주자 이 말인 거라고. 그럼 봐봐.
만약에 A, B, C, D인데 얘를 자 B를 A로 바꾸고 D를 C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해보면 원래 다다를 때가 4팩인데 이번에는 A랑 B를 구별하는 거, 이 A랑 B를 구별하는 게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C와 D는 원래 구별이 됐었는데 그게 사라졌지? 그럼 각각 2개씩 바꾸는 게 사라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사라진 거. 얘는 C와 D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사라진 거. 자, 그래서 공식이 뭐냐? 그래서 공식이 전체 n개를 배열한다고 그랬을 때 n팩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놓고 여기에 p팩, q팩, r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의 개수는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얘가 p팩이라는 게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p개. 그 다음에 얘는 같은 게 q개. 얘는 같은 게 r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는 다 구별을 해줬어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공식 보시면 자 갑니다. 26페이지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우리는 이들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뭐라고 한다? n팩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논리로 27페이지 가볼게요. 자, 27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순위가 정해진 순열이래. 그럼 순위가 정해졌다는 건 순서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럼 이 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잘 봐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그 말은 내가 굳이 배열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죠. 그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배열할 필요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배열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애를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요 시각이 하나 있고 자 비슷한 시각 똑같은 건데 비슷한 게 뭐냐면 뽑기만 하면 된다의 기준은 조합으로 풀면 된다예요. 우리 조합이랑 순열 공부하면서 고1 때 조합과 순열의 차이는 뭐냐면 조합은 그냥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그냥 뽑으면 끝 이거거든. 근데 순열은 뭐까지 해줘야 돼? 뽑아서 배열까지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경우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내가 배열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해석은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거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뭘로 풀 수 있어? 조합으로 풀 수 있어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시각도 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였잖아. 서로 다르니까. 근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뽑는 게 이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원래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존재했는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 내가 이거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요소들을 이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뭐냐? 결국 조합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를 뉘앙스 파악만 잘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뒤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자, 교재에서 뒤에 문제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보냐면 33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3페이지. 거기서 28번 봐봐. 확인 유제 28. 자, 28번 문제 보시면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 오른쪽 표와 같이 3개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어, 총. 근데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대. 거기 밑줄.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럼 뭐는 안 된다는 거냐? 잘 봐. 내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국 1, 국 2 이렇게 있고 수 1, 수 2가 있고 0, 1, 0, 2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는 영어 2를 먼저 했어. 영어 2를 하고 영어 1을 제출할래.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친구랑 이 친구. 자, 국어의 수준 1, 국어의 수준 2. 요건데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얘기야?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뭘로 볼 거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국어, 그냥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이렇게 보는 거야. 똑같은 걸로. 그 다음에 걔를 배열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배열하면 자, 그러면 똑같은 게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잖아. 그럼 전체가 몇 개니? 우리 배운 공식 쓰면 6개요. 근데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2개, 2개, 2개. 이렇게 있네. 그럼 얘는 2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해 보시면 얘가 720이고요. 2니까 8로 나누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0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뭐냐? 자, 이 90가지 중에 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제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게 수학, 국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봐. 뭐 이런 걸 배열한 거잖아, 지금. 근데 원래는 수준 1, 수준 2로 나눠져 있지. 자, 그럼 보세요. 국어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어가 들어갈 자리가 첫 번째와 5번째가 되면 이 자리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수준 1의 과제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수준 2의 과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거 2개를 위치를 바꿔주는 경우를 우리는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2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쟤네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마찬가지겠죠? 영어랑 영어야. 자, 영어를 각각 2번째, 3번째에 내자.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 거야? 영어 1.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영어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면 얘가 이미 정해졌어.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는 걔를
뭘로 취급해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 같은 것으로 취급한 걸 뭐해라? 배열해라.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됐니? 네. 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옆에도 잠깐 볼게요. 32페이지에 개념 3번. 자, 32페이지에 개념 3번도 보면 볼게요. 개념 3번의 문제가 뭐냐? 얘는 자, 볼게. 어느 지역에 행사를 알리기 위해 총 6곳의 장소에 각 장소마다 한 개씩만 뭘 설치한대?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대. 그랬을 때 각 장소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 A, B 중 하나만 설치하되 A, B의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생각해봐 라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잘 봐. 6개 영역이 있어. 6개 영역이 있는데 나는 뭘 쓸 거냐면 현수막을 두 종류만 쓸 거라고. 누구? A랑 B만. 되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설치해야 될 게 6개예요. 근데 종류가 2개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무조건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되니? 그럼 중복이 일어날 텐데 잘 봐. 현수막 A랑 현수막 B를 합쳐서 총 6개를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얘도 2개 이상, 얘도 2개 이상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얘도 2개, 얘도 2개 이상 합시다. 그럼 2개 이상씩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개 이상씩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2개, 4개. 요 경우랑 그 다음에 3개, 3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4개, 2개 이렇게 설치하는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3가지 케이스가 나오네. 자, 그럼 봐봐. 내가 6개 영역에 A를 그럼 몇 개 설치하는 거야? 2개. B를 몇 개 설치하는 거야? 4개. 근데 B끼리는 서로 어떤 거야? B가 4개 있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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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4개 있어. 그럼 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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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구별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똑같은 거라고. 그럼 그걸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전체가 6개죠? 그럼 6팩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같은 것의 개수만큼. 즉,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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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가 돼요? 2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지. 제노 괜찮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아니, 기분이 언짢아 보여. 자, 됐죠? 그럼 보세요. 이거 있잖아. 이거랑 이것도 어떻게 써?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얘는 A가 몇 개야? 4개. B가 몇 개야? 2개. 그럼 똑같은 거 4개, 이거 2개 있다.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얘도 결국 뭐인 거예요? 2팩, 4팩, 얘를 6팩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A가 3개, B가 3개지. 그럼 A가 3개, B가 3개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3팩, 3팩, 6팩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답은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지워 6 곱하기 5만 남죠? 팩토리얼이니까. 그리고 2팩이 2니까 요거 지우시면 15가지. 그럼 얘도 몇 가지라는 거야? 15가지. 그 다음에 요 친구 얘는 3팩, 6팩을 나눠. 그럼 뭐예요? 6, 5, 4만 남죠. 근데 3팩이 6이니까 이렇게 날리시면 20가지. 이렇게. 따라서 문제 정답은 이렇게 3개를 더해 주신 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좋아? 좋은 거 아니죠? 됐죠? 네. 됐습니까?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거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와서 31페이지. 요번에는 그 페이지에서는 23번에 2번을 해볼게요. 자, 변형 문제. 23번에 2번. 자, 이걸 해볼게. 잘 봐.
7개의 숫자, 7개의 숫자 0, 1, 2, 3, 4, 4, 5예요. 자, 0, 1, 2, 3, 4, 2개, 5 이렇게 총 7개의 숫자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과 2가 이웃하는 누굴 만들래? 5의 배수를 만들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5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5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의 배수가 되려면 맨 끝자리가 누구면 돼? 5나 0이면 돼요. 그죠? 그럼 5의 배수가 되죠? 그럼 봐봐. 요 앞에 이렇게 되고, 자, 맨 끝에. 이 맨 끝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0이 들어간다 라고 해볼게요. 자, 0을 먼저 배치를 해줘. 그러면 이제 0은 여기다 썼네. 그럼 남은 게 누구야? 1, 2, 3, 4, 4, 5지. 근데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하는데 조심할 게 뭐예요? 여기다 배열할 때 조심할 거는 1과 2는 뭐 했으면 좋겠어? 이웃. 그럼 이걸 묶어. 우리 이웃하는 거 배웠잖아. 자, 1과 2를 묶어. 그럼 뭐야? 3, 4, 4, 5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럼 얘를 배열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배열하는 건, 자, 이걸 묶었죠? 그러면 3, 4, 4, 5예요. 전체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4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똑같은 게 2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5팩을 2팩으로 나누세요. 그럼 5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0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되죠? 1과 2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뭐야? 2가지. 이렇게. 그래서 120까지. 첫 번째 경우가 120까지. 자,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매치하고 맨 끝에 누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잘 봐. 맨 끝에 5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얘가 7자리 자연수야. 7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0이었을 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누가 못 들어가? 맨 앞자리에? 7자리 자연수니까 0은 못 들어가요. 그죠? 요 맨 앞자리에 0은 못 들어간다고. 됐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잘 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 맨 앞자리에.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2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누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됐어? 그럼 맨 앞자리에 뭐가 오는 거? 4가 오는 것도 해줘야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나 돼요? 케이스가 몇 가지나 돼요? 지금? 4가지나 돼요. 그럼 여기서 4가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어때? 귀찮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케이스를 그냥 분류해서 푼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즉 맨 앞자리가 1, 2, 3, 4일 때를 다 해줘야 되거든.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렇게 하자. 귀찮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면서 배열하는 걸 먼저 구할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냐? 자, 1, 2가 묶이죠. 그 다음에 남은 거 0, 3, 4, 4 이렇게 남거든. 그럼 이걸 일단 구할게요.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배열하는 게 어떻게 되면 돼? 전체가 5덩어리죠? 그럼 전체가 5덩어리인데 그 중에 4, 4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4, 4니까 뭐예요? 이웃한 게 있으니까 얘를 2팩분의 5팩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줘야죠. 똑같이 2까지. 그럼 전체는 몇 가지예요? 120가지. 거기에서 자, 요 상황에서 뭘 할 거냐면
앞에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가 빼줘야 될 사건만 명확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빼줘야 될 사건은 명확하게 뭐예요? 맨 앞자리가 0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맨 앞자리가 0이라고 놓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한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똑같이 이웃이 돼야 돼. 그럼 1, 2 덩어리와 3, 그 다음에 4, 4 이렇게. 즉, 맨 앞자리에 0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게 뭐냐? 이 친구는 이번엔 전체가 몇 덩어리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니까 얘를 일단 4팩을 하고 근데 4와 4가 똑같잖아요. 그럼 4와 4가 똑같으니까 이걸 뭐 하는 거야? 2팩으로 해라 이거인 거죠. 그리고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똑같이 2를 해줘야지. 요 2는 뭘 의미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24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120에서 24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0에서 24를 빼요. 그럼 120에서 24 빼면 얼마인 거야? 96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아까 구한 120에다가 96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얼마다? 216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알겠지? 이렇게 케이스를 구별해서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올게요. 어디 보시냐면 28페이지 봐보세요. 28페이지. 자, 우리가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제거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자, 거기 28페이지에 최단 경로 있거든요. 네, 별표 3개 치세요. 자, 최단 경로 문제. 자, 그럼 가볼게. 최단 경로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도로망이 있대요. 이렇게 사다라.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해. 자, A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나는 B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최단 경로니까 최단 경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짧은 길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가장 짧은 길이라는 건 돌아가는 건 안 되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이 점에서 잘 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진행 방향이 가로는 이 방향, 그 다음에 세로는 이 방향이죠.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눈으로 쫓아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최단 경로야 아니야? 아닌 거예요. 왜? 진행 방향이 목적지의 방향이 오른쪽이야. 목적지의 방향이 오른쪽이면 나는 최단으로 가려면 가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 얘기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배열을 하는 거거든. 그럼 쉽게 말해서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할게. 그럼 최단 경로가 첫 번째 이렇게 간 거야. 자, 쌤이 화살표로 표시해 줄게. 요거 이렇게. 그러면은요. 자, 파란색으로 보세요. 첫 번째 경우. 파란색 첫 번째 경우는 요거를 몇 개 탔어? 4개.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탔어? 3개.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번엔 연두색 보세요. 연두색. 자, 그냥 가볼게요. 연두색은요. 이렇게 가볼게.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셋, 그냥 일로 가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뭐야? 두 번째 경우는 똑같아요. 가는 건. 가로로 4개, 위로 3개. 이렇게 가는 건 똑같다고. 뭐는 안 변해. 화살표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잘 봐. 얘는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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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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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이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읽어볼게요. 얘를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이거잖아. 근데 이 길은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럼 결론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결국 내가 세우는 경로의 수, 길의 개수는 뭐와 똑같냐면 화살표 4개와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배열의 순서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경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하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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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와 세로, 세로, 세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전체 몇 개야? 7개지. 그래서 공식. 자, 공식이야 이제. 공식이 뭐냐? 가로 칸수 더하기 세로 칸수 하고 팩토리얼. 이게 결국 뭐예요? 전체 칸수. 걔를 가로 칸수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칸수 팩토리얼로 뭐 한 거야? 나눈 거라고요. 아, 결국 이것도 뭐인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구조구나 일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가르쳐드린 게 뭐냐?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저렇게 맨날 이쁜 길만 나오면, 저렇게 반듯 예쁜 길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공식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모든 문제는 항상 확통의 모든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저거 가만히 냅두면 안 어렵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꼭 이상한 짓을 해놔. 꼭 이상한 짓을.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 여길 꼭 가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너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좀 지나갈래? 이렇게. 그럼 지금 이 파란색 길 봐봐. 파란색 길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거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그럼 그런 건 좀 빼줄래? 이런 거라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너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돼. 중간에 용암이 있어. 무슨 보물지도도 아니고. 그럼 여기가 용암이래. 막 화산이 막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나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지나가? 저 걸어가는 순간 해골되죠. 니네 그런 영화 봤어? 진호? 아니, 쌤은 재난 영화 매니아여가지고 옛날 영화 중에 그 볼케이노라는 영화가 있거든. 근데 볼케이노가 95년작이야. 니 몇 년생이지? 06인가? 07인가? 07? 미안하다. 아, 나도 어릴 때야. 나도 6살 때인가 7살 때밖에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니네는 그럼 그런 거에 좀 익숙하겠다. 니네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내 동생도 자주 봤던 건데 그 모모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알아? 니네 세대 아니야? 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보여줬을 텐데. 아닌가? 니네 마법천자문 세대니? 아, 그래? 진짜. 네. 아무튼 잘 보세요. 이렇게 막 해놓는다고. 그럼 여길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피해가지고 가라 이거야. 근데 너네가 아는 공식은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자 여기 막혀 있어. 야, 못 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식을 쓸 거냐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쌤은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공식은 내가 항상 모든 문제 그래도 내가 니네보다는 좀 많이 풀어봤지 않겠어? 내가 보면 공식은 정말 기본 문제에서밖에 쓸 일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주 퓨어한 직사각형에서만 공식을 쓰지.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막 이상한 짓 해놓는단 말이야. 이 최단 경로 문제.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을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교재에 써 있거든. 그 마플 교재 잠깐만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28페이지에 그 방법 2번 보시면 돼요. 방법 2번. 그리고 쌤은 모든 문제를 최단 경로 문제를 다 방법 2로 풀거든. 정말 기본 문제 빼고는. 자, 볼게. 방법 2번이 뭐라고 돼 있냐? A 지점을 출발하여 각 교차점에 이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길에서 A부터 C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거 M가지, D 지점까지 가는 거 N가지. 그러면 A 지점부터 E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는 C 지점을 통과하는 경우와 D 지점을 통과하는 경로로 나눌 수 있고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합의 법칙으로 푼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 말을 읽어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보세요. 내가 작은 거 갖다 해볼게. 자, 이렇게 가자 이거야. 자, 이거 해봐. 이거 먼저. 자, 요거 A에서 B까지 가는데 내가 공식 써볼게. 우리 공식 배웠잖아. 자,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 몇 칸? 두 칸. 세로 몇 칸? 두 칸. 됐어? 그럼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전체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거라고요. 그럼 이거 얼마니? 라고 하면 6가지라고요. 됐어요? 아, 공식은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직접 세는 거야. 2번은 합의 법칙 이용인데 쌤은 그냥 이렇게 해요. 직접 세는 거.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직접 세는 거 그거 원시인같이 무식한 방법 아닌가요? 경우의 수 구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최단 경로는. 이따 풀어보면. 잘 봐. 이렇게 가자고.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써.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잘 봐. 여기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도 몇 가지야? 똑같이 한 가지라고. 여기도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그럼 여기는요? 라는 건데 여기는 요거랑 더해주면 된다고.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하면 세 가지. 이거랑 이거 더하면 세 가지. 그럼 이거랑 더하면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게 방법 2번이에요. 즉 방법 2번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요 파란색 네모친 지점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진행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니까 결국 이 지점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이 별표 친 지점들이라고. 그러면 이 별표,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와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나온다니까. 35페이지 봐봐. 자, 35페이지 봐봐. 6번 봐. 응? 개념 6번 봐봐. 있잖아. 그렇게 해놓는다니까. 자, 개념 6번 볼게. 쌤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호수 그려볼게요. 호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것도 잘 그려야겠네. 호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호수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예, 지워버려야지. 길의 흔적을 지워야지.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 자, 근데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여기서 출발해서요, 여기로 가고 싶다고요. 그럼 이거를 공식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 공식을 쓰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서 여기 와서 여기서 여기 가면 되거든.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랑 이거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식을 쓰는 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자, 하나 써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써줘.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잘 봐. 더해. 둘. 여기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여기 셋. 여기 얼마? 넷. 여기 얼마? 다섯.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도 볼게요. 잘 봐. 여기는 하나 이렇게 가 있고 여기가 두 개거든. 근데 사실은 요 노란색 봐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원래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만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뭘로 막혀 있는 거야? 호수로 막혀 있는 거라고. 그럼 건너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를 갈 수 있거든? 여기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 밑에가 호수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를. 그러고 어떻게 해? 이거 더해. 두 가지. 그럼 얘도 봐봐. 요 자리. 여기는 몇 개가 들어올 거냐 이건데 원래는 이 밑에서 올라온 거랑 얘랑 더해야 되는데 이 밑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지금 여기가 네 가지예요. 나 여기 구하고 싶어요. 여긴데 여기는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 걸 더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4 쓰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도 뭐야? 그냥 4 쓰면 된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여기 네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뭐야?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더해줘야죠. 이거랑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요. 9가지. 여기는요. 13가지. 그럼 6이랑 13이랑 더하면 18가지. 정답 얼마예요? 10. 뭐가 하나 빠졌는데? 잠깐만. 하나. 어디가 빠졌을까? 숫자. 잠깐만. 1 하고 1. 그림을 잘못 그렸니 내가? 6이랑 13이랑 더하면 19죠? 아, 미쳤네요. 다 구해놓고. 네, 19. 맞죠? 이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진호씨 알겠어요? 주아씨 알겠어요? 응? 자, 됐어요? 그럼 봐봐. 그럼 이런 것만 나오냐? 아니야.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자, 어디를 보냐? 넘겨봐. 개념 7번 봐봐. 그거까지 풀고 좀 쉴게요. 개념 7. 자, 개념 7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자, 2번을 해볼게요. 괄호 2번. 괄호 1번 말고 괄호 2번. 자, 그림 좀 그릴게, 쌤이.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아마. 니네 문제 풀면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게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울 거거든, 최단 경로에서. 자, 볼게요. 지금 가로가 3칸이죠. 네. 가로가 3칸, 세로가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잘 봐.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PQ가 어딨냐면 문제에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가 있거든. 잘 봐 얘들아. P와 Q에서 뭔 할 수 있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뭔 할 수 없대?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이거거든. 자, 그럼 이 말부터 이해를 해야 돼. 이 말부터. 이 말이 뭐냐? 자, 볼게요. 얘가 P고요. 얘가 Q예요. 그럼 보세요. A에서 출발하죠. 괜찮아요? A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못한다고 그랬거든. 좌회전은 못한대. 그럼 잘 봐. 만약에 좌회전이 왼쪽이야, 왼쪽. 알지? 차가 일로 왔어. 여기가 교차로예요, 교차로. 그럼 차의 방향은 이거죠. 그럼 좌회전은 이거거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뭐는 돼? 이렇게 와.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는 건 돼. 직진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뭐야? 우회전이죠? 이건 된다 이거야. 뭐만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안 되네 이거라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럼 공식을 안 쓰고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아니 공식으로 어떻게 푸냐. 공식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직진, 좌회전 이런 거 제약 조건 아까처럼 호수 이런 거 나오면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공식을 쓰는 것보다. 그리고 공식을 쓰면 실수할 포인트가 생긴다고. 물론 셀 때 잘 세야 되지만. 자, 그래서 직접 세는 걸 하면 되는데 잘 봐. 이렇게 해볼게. 좌회전 금지 문제 풀 때는 뭐뭐 회전,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좌회전 금지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시야 얘기냐. 자, 봐봐. 여기서 하나, 일단 여기까지는 써. 하나, 여기까지 써.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여기 둘까지 써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원래는 우리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만약에 요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여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1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네 가지인 거잖아. 근데 좌회전 금지가 나오지. 그러면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말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나는 P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점과 요 점을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하지 않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잘 보세요. 요 네모부터 볼게. 요 네모는 요거랑 요거를 더했지. 그래서 3이었잖아. 그리고 3과 1을 더해서 이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돼서?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네모는 이거 더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잘 봐. 다시 이거 더하면 3이지. 이거 더하면 4지. 그래서 네모가 원래 4지. 아무 조건이 없으면. 근데 그 4가 결국은 뭔 의미냐면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게 보라고. 좀 확장을 해서 보면 결국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요. 지금 P가 뭐가 안 된다고?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근데 뭐는 된다고? 이건 되잖아. 그지? 직진은 되잖아. 이 지점에서. 그럼 봐봐. 요 1은 와도 상관없지. 요 2도 와도 상관없다고. 근데 누가 문제야? 요 1이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4가 아니라 3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 요 세모 구할게요. 요 세모는 마저 쓰면 1, 1, 1, 1 쓰고, 자 여기 3이라고 쓸게요. 3. 그럼 보세요. 요 파란색 세모는요, 누구가 만나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살리고 다시, 요 세모는 원래 누가 만나는 거냐면 요거 더해서 3이죠. 그래서 3과 3을 더해서 6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거 세 개 더한 게 세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P라는 거는 이것만 안 되는 거잖아. 좌회전만. 그래서 내가 이걸 3이라고 바꿨잖아. 그럼 1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건 직진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는 뭐야? 우회전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P가 아니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자리가 6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하면 돼? 3, 6이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지점을 구하지 말고요.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지점을 1, 2 더해서 3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라고. 시야를 넓게. 그럼 얘도 해볼게요. 얘도. 자, 이제 Q 왔어. 여기 1, 3, 6.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아직 모르죠. 얘는 여기 넣어야 하고. 그럼 나는 뭘 구할 거냐? 똑같이 이번에 주황색 네모와 시야를 넓히라고 그랬잖아. 주황색 세모를 구할 거라. Q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똑같이 잘 보세요. 3, 1이죠. 더하면 얼마야? 4지. 3, 1 더해서 4지. 그리고 6이랑 4랑 더해서 원래는 얼마여야 돼? 아무 조건이 없으면 얘가 10이어야 돼. 그 10은 뭘 의미한다고요? 6과 3과 1을 더한 거라고. 그 10이라고. 근데 Q라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뭐가 안 돼?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자리로 갈 때는 6, 3, 1 중에서 누군 빼줘야 돼? 3은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7인 거야. 이렇게 가시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마무리해보면 9, 7, 16. 자, 그럼 세모 구할게요. 세모는 1이랑 3을 더한 거로. 근데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5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 5, 1, 6이죠. 5, 7, 12. 이거 더하면 28. 이거 더하면 18. 그럼 요거랑 요거를 더하니까 정답 46. 그래서 정답은 46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지금 보면 밑에 보면 막 공식으로 해서 공식 쓰고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더 헷갈린다고요. 물론 둘 다 헷갈리는 요소는 있어요. 얘도. 쌤 방식도 헷갈리는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까지 좀 해봤고요. 그 뒤에 교과서 특강에 직육면체 최단거리는 써나 내신용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순열과 조합으로 해결되는 문제 요건 있는데 고1 과정 그냥 응용한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면 돼. 그냥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을 끝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순열을 끝냈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복 조합 뒤쪽 48페이지 있죠? 네, 거기를